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내일의 부라는 책입니다. 원래 내일의 부 책이 두 권으로 돼 있어요. 알파편과 오메가편. 제가 이 알파편을 예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알파편을 했고, 그때는 오메가편을 제가 안 봤거든요. 그냥 알파편이 약간 부동산 얘기예요. 부동산 얘기. 투자의 미래 얘기, 오메가 편이 주식 얘기거든요. 이 두 권이 관통하는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제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책 소개하면서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고 성급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급하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분이 얘기하기는 그나마 자본주의에서 가장 빠르게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이거다라는 거지 성급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년 전에는 제가 부동산에 약간 꽂혀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이제 메인을 할 때라서 그때는 요거가 거의 28번째? 28번째 대동남 코너로 알려드리고 이게 그때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해서 뭐 재건축 얘기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뒤편 얘기를 제가 그때는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요런 얘기, 주식 얘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 움직임. 요게 메인이에요. 이게 오메가 편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개시켜 드릴 게 이게 내일의 부 오메가 편. 그 두 번째 편이죠. 예. 그래갖고 주식 얘기가 많이 좀 나와요. 저도 이제 ETF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 책을 다시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됐고요. 김장성 님이죠. 이 책이 알파편, 오메가편 하면 꽤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부동산 투자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경매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주식 투자까지.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원래 부자들은 원래 이제 한 영역에만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다가 결국 부동산 가는 분도 있고 부동산 하다가 주식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두 개를 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재테크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다 해봤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다라고. 예. 가장 부자가 빨리 되는 방법은 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책도 양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1부가 투자의 미래고요. 2부가 미중 전쟁이에요. 그때 뭐 이런 얘기 해야죠. 소프트 타워 이런 얘기 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21년이죠. 지금 26년 됐잖아요. 지금 26년도 미중 전쟁이 있죠. AI 기술을 필두로. 아마 그래서 AI 주식들이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오픈 AI, 챗GPT, 제미나이, 뭐 미국도 어쩌고, 뭐 미국 전기차, 뭐 중국도 전기차, 지금 그쪽이잖아요. 혁신을 이끌고 있어서 아마 미중 전쟁 얘기가 이때도 있었고 아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 오늘 좀 트렌드한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21년 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얘기도 있고, 이건 좀 설명드리진 않고, 관심 있으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도 저는 요런 얘기보다는 음성 이런 것도 약간 트렌드 같은 얘기죠. 예, 세상 클라우드. 지금은 이런 세상이 됐죠, 지금. 21년일 때인데 이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얘기는 요거예요, 요거. 이분이 이제 백데이터를 많이 보셨거든요. 공황이 오는 블랙 먼데이, 닷컴 버브, 2008년 뭐 서프라임 모기지를 봤더니 주식시장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공황이 오기 전에.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주식은 뭐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예측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데이터들을 봤더니 그 시그널이 있다는 거예요. 시그널, 신호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시그널. 근데 이 시그널이 어떨 땐 틀릴 수도 있어요. 시그널.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거 많죠. 유튜브 봐도 공포지수, 빅스지수 이런 얘기 해요. 그걸 기준으로 매뉴얼화된 액션을 만들어 놔요. 그렇죠? 이게 뭐죠? 매뉴얼화된 액션을 만드는 게 뭐죠? 투자 원칙인 거예요. 이 책, 오메가 편 요 투자의 미래에 요 14장까지 16장까지의 메인이 뭐냐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공황이 올 때, 공황이 올 조짐이 보일 때 해야 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투자 원칙인 거예요. 왜 공황을 올 때 해야 될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공황이 올 때 위기이자 기회인 거예요. 누구는 공황이 와서 크게 잃고 나락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데 누구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야, 공황 왔을 때 저가일 때 매수해야지. 실제로 뭐 여러 통계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IMF 때 그 경제 위기가 올 때 빈부격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공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살짝 그렇고요. 그래서 공황이 왔을 때 막 진짜 지금 막 몇십만 원 하는 애들이 막 90%, 80% 떨어지면 거의 거저 죽기 되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어떤 한 주식이 10만 원 하던 애가 막 1만 원까지 떨어지고 막 그런 실제 케이스가 있었어요. 금융회사들. 근데 이 중에 이게 10만 원 했던 중에 아예 파산해갖고 없어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파산하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10만 원에서 1만 원 됐어요. 이게 몇 년이 걸릴까요,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이게. 이게 다시 반등을 잡고 살아나는 이 애가 생각보다 길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공황이 시작되기 전에는, 모두가 공황이 시작되기 전에는 공황을 기다려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공황이 오길 기다려요. 투자자들 몇몇 저도 약간 그런 마음 공황이 근데 공황은 정말 괴롭다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그 기다림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괴로워져요. 돈도 없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있는 거 팔아서 막 버틴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알죠, 이론적으로.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알잖아요. 공항에 쌀 때 사고, 공항 때 사고. 이걸 모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공항이 오는 시그널이 있다는, 공항이 온다, 공항의 시작과 종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되게 중요한 사인이죠. 여러분들이 공항의 시작과 종료를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공항이 시작되는 걸 딱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팔면 되죠.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공항이 시작이 됐어요. 쭉. 근데 이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날지 몰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이 책에도 나와. 이 공항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대요. 근데 3년을 여러분들 1억 넣었다가 5천만 원 되고 막 4천만 원 돼요. 근데 그게 3년을 가요, 그게. 원금 회복 안 되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냥 1억이라는 돈이 내가 없어도 돼라고 느끼면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도 그랬잖아요. 네가 투자한 돈의 50%가 날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들어가라고. 그 정도의 자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멘탈 박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러다가 이제 10% 20% 올랐어. 6천, 7천 됐어. 8천 됐어. 이 정도만 회복돼도 다행이다. 왜? 3년을 내가 마이너스 지지고 못 갔거든. 근데 이제 조금 올랐어요. 그럼 팔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를 10년을 더 두고 있었으면 더 오를 수 있는 애였다는 거죠. 이게 예측할 수 없거든요. 공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봐요. 공황이 시작되는 걸 알았어요. 시작되는 걸 알면 시작할 때 주식을 팔죠. 주식이 됐어요. 공황이 끝날 때를 알았어요. 그럼 이때 주식을 다시 사면 되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1장부터 여기 14장, 16장까지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저도 그거에 꽂혀가지고 요 책을 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드린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많지.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 관련된 책을 계속 찾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황이 어떻게 시작된다는 시그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책은 이 책이 처음이라서 제가 봤던 책 중에 이 부분은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도 좀 정리를 해놓고서 이제 ETF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 개별 주식 기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라. 그다음에 공황 끝날 때 사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수잖아요. 지수 ETF잖아요. 그래서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걸 따라서 좀 더 지금 적립식으로 들어가 있긴 했는데 좀 투자금을 좀 조절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공황의 시작 시그널, 이건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공황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거죠.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으로 이제 땐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버블. 무슨 공기 세척기, 버블, 버블, 버블이 낀다는 거예요. 예. 많은 그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원래 적정 이렇게 커지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더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 이게 크다는 게 뭐죠?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이제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된 책하고 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플럭추에이션, 변동성이 크다. 그게 결국 뭐다? 리스크가 크다. 언제 올지 모를 공황 대비해서 현금만 부여하는 건 바보예요. 현금은 뭐죠? 인플레이션에 녹아나갑니다. 예. 인플레이션은 뭐죠? 계속 물가가 상승을 하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이 나게끔, 이자 수익이 나게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만 불고 있으면 거의 제로금리가 가까운데, 그러면 만 원이었던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9,800원, 9,700원, 9,500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공황이 올지 모를 걸 대비해서 현금만 부여하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투자를 해놓고서 투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투자를 해놓고 공황이 올 때를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공황이 올 때 빈부의 격차는 커진다. 이거죠. 부자가 될 길. 머릿속으로는 누구나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저도 아직 경험 안 했거든요. 투자자로서 공황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투자자로서. 공황을, 투자자로서 공황을 경험했고 공황에서 수익이 내고 살아난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들어가요. 상승장 때 돈 벌려고. 공황을 못 견디고 거기서 많이 나가리가 된단 말이에요. 많이 손해보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성공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성공파리라고 좀 이렇게 얘기가, 나이가, 투자 지금 살아남은 사람분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라고. 공황을 경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스닥 지수예요,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인 시장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황이 시작되는 시그널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나스닥 지수 안 봤거든요. S&P 투자했으니까 S&P 500만 봤는데 요거 꼭 저도 S&P 500을 같이 나스닥 지수를 이제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닷컴 버블, 블랙 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에 유사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쭉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폭락하고 이게 한 달에 4번 이상 되면 공황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3번을 몇 년 동안 쭉 공황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시점을 찾은 거예요. 공황이 시작됐다니까 계속 주가가暴落해서 그럼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는 거예요. 어디였어? when? 언제부터 시작됐지? 이 세 녀석들에 봤더니 요 공통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이거 근데 되게 드물어요. 예. 한 번도 드물어요. 이거 되게 드물어요. 마이너스 3% 폭락 자체가 되게 드문데 이게 한 달에 4번 온다는 건요. 정말 드물어요. 저 25년 살짝 봤거든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공황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달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30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뭐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게 아니에요. 달마다 끊는다는 거예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이렇게.
이게 말부터 초 이렇게 해서 30일 이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끊어서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2월 그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3%고 폭락 3% 이상 폭락이 4번 이상 나온 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황 시작이 사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라는 거예요. 개별 종목 기준입니다. 개별 종목을 만약 가지고 계시면 팔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도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국장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예, 국장 얘기 안 합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미국 주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런 사인이 먹혀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결국 주가가 오르고 그런 게 먹혀드는 시장이라는 거죠, 미장은. 공항 종료 시그널은 뭐냐? 자, 이게 공항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한 달에 4번. 외우세요, 이거. 그럼 언제 끝나냐? 공항이 일단 시작됐죠? 그럼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마이너스 3% 이상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달 연속 스닥 지수가 3% 하락이 뜨지 않을 때 공항 종료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싹 오다가 3월에 이제 쭉 해서 마이너스 3%가 떴어요. 한 번이라도 떴었어요. 근데 4월에 안 떴어. 한 번도 없었어. 마이너스 3%가. 예. 5월에도 마이너스 3%가 안 떴어. 그러면 공황이 끝났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공황이 끝났다고 봐도. 예. 그러면은 요때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해도 되긴 하죠. 예, 오르는 거니까.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공황이 진짜 끝났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많이 낮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 고점에 비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관통하는 건 뭐냐? 공황을 버티려고 하지 말고 피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분도 아셔요. 많은 투자자들이 공황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본인이. 근데 그거는 공황이 줄 그 괴로움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낫죠. 더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왜 우리의 그 재원이라는 건, 투자금이라는 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명확히 저 시그널대로 하면 그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겠죠. 예,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효율적인 투자. 투자는 뭐죠?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수익률을 보면서. 이게 기본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공포지수예요. 공포지수. 이건 키 시그널이에요. 이거 뜨면은 항상 잘 보셔야 돼요. S&P 500이랑 다우지수는 약간 우량기업 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보셔야 된다는 거.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을 어떤 그 가늠하기엔 나스닥 지수. 자, 마이너스 3%가 얼마나 드문지 얘기를 해요. 지난 40년간, 21년 기준으로 지난 40년간 마이너스 3%가 뜬 날이 204일밖에 안 돼요. 40년간. 365일 곱하기 40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마이너스 3%가 뜬 날이 204일밖에 안 돼요. 9,874일 중에. 약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된다? 1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일밖에. 되게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마이너스 3%는요,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근데 봐요. 공항의 시작을 땡땡땡을 알리는 게 뭐죠? 한 달 4번 뜬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1년에 7일밖에 안 뜨는 나스닥 마이너스 3% 이상 폭락인데 그게 한 달에 4번 떴다? 명백한 공황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기가 힘든지 보여주는 거죠. 예. 1년에 3번밖에 안 뜬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공황 시에는 90% 이상이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 내 3%가 다시 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확실한 신호인데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 내에 또 뜬다는 거야. 이 희귀한 이 마이너스 3%가 또 뜬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좀 더러운 비유인데 방구가 잦으면 뭐죠? 화장실 간단 말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방구가 잦으면
화장실 간다는 말이 맞듯이 이 마이너스 3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뜨잖아요. 이건 거의 지금 공항으로 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3%, 3%뭐 하다가 어느 날 마이너스 3%가 네 번 뜬 날이 오겠죠. 이건 확정적으로 공황 시작인 거죠. 공황 시작 전조 단계가 이렇게 보이다가. 예. 왜냐면 마이너스 3% 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나스닥 마이너스 3%가. 근데 한 달 내에 또 떴다? 이거는 벌써 조짐이 다른 거죠. 그러다가 한 달 사이에 네 번이나 떴다? 공황 확정. 예. 한 번 마이너스 3%가 떴어. 예를 들어서 1월에. 2월에 안 떴어. 어. 한 달이 지났다면 이거는 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정도는 뜰 수 있긴 한 거예요. 물론 드물긴 한데 어쩌다 한 번 정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연속이에요. 한 달에 네 번 연속 뜨냐? 한 달 사이에 빈번하게 뜨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은 뛸 수 있다는 거죠. 인터벌이 있으면 되는데 한 달에 네 번 연달아서 마이너스 3% 갔을 때는 이거는 공황의 시작의 어떤 전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 워낙 유명한 케이스죠. 여러분들 제가 빅쇼트 얘기 또 얘기할게요. 이런 거 좀 보기 힘드시면 영화 보셔도 돼요. 이게 월가의 탐욕이에요. 그리드. 진짜 그래요. 그리드. 그때는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풍속이 돼가지고 유실 채권을 키운 거죠. 이 월가의 그리드가. 우리가 믿고 있는 S&P 500, 무디스라는 이게 원래 신용평가 기관이에요. 이 애들이 도덕적 해이를 한 거죠. 예. 왜냐면 그 금융상품이 너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그 금융상품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 신용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A급인지 B급인지. 근데 얘가 되게 우량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공정성 있게 해줘야 되는 무디스 이 신용평가 기관들이 그 투자은행 이 금융상품을 만든 이 투자자랑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 상품이 되게 우량하다라고 신용등급을 높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후죽순으로 팔린 거죠. 이게 한통속이 된 거예요, 이게. 물론 미국 시장 위장비장 제가 하는데 저런 추적사고가 있었죠, 저런 게. 실제로 2008년 이 금융위기는 실제 저런 케이스였던 거고. 그래갖고 금융위기가 왜 왔냐라는 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이 가설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발에 의해서 중국이 비록 흑자국이잖아요, 미국. 그래서 미국에 쌓인 돈을 달러가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흔해지고 위안화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환율의 흐름은 이제 아시죠? 예.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였어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흑자니까 미국 돈이 많이 들어왔죠. 중국이. 그러면 환율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환율이 떨어지고 위안화가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쌓아놓은 미국 달러를 소진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한 거예요. 자,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건 국채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국채의 금리가, 국채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러면 자, 국채의 가격과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반대 관계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 국채와 모기지라고 하죠. 주택담보라고 합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국채와 주담대는요, 굉장히 약간 안전자산 느낌으로 해서 이자율이 연동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주택 구매가 증가를 했죠. 예. 왜냐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자율이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국채랑 모기지랑 이제 연동돼 있으니까 이 모기지에 이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자율이 연동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졌다면 뭐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래가 더 많아졌겠죠. 거래가. 예.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유동성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버블이 낀 거죠. 부동산에. 이 버블이 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폭락하게 되죠. 이게 브레튼 우즈 이게 1번 이 금융위기가 왔다는 얘기고 저는 1번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데 요게 좀 커다고 봤어요. 아들 부시죠. 부시 대통령 아들님과 앨런 그린스펀이 서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그린스펀이 FED 의장이었잖아요. 재선을 약속하고, 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죠? 경기 부양이에요. 예,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금리를 내려요. 투자를 늘리고.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나라, 우리나라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정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린스펀한테 너 재선해줄게. 최저금리 유지, 경기 활성화하는 거죠. 돈이 막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오죠. 인플레이션이 오죠.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자,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최저금리, 그러니까 이제 주담대 이자율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도 나오죠. 이게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주담대 대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확 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 중에 우량하지 않은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비우량 이자.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였던 거예요. 비우량 주택 대출. 예. 근데 문제는 뭐냐? S&P 500, 스탠다드 포어스랑 무디스가 이게 비우량이잖아요. 이걸 끼어 있는 애가 이제 부채 담보 증권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신용평가를 좋게 줘버려요. 이게 껴 있는데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한대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이 비우량 주택,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게 우량하지 않은 이 상품 요거를 이게 워낙 이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껴서 판 거예요, 금융기관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시험평가를 하는데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식으로 막 퍼진 거죠, 이게. 근데 이 빅쇼트 영화 보면 그래요. 영화니까 스트리퍼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득이 그렇게 막 월가에 뭐 몇억 버는 그런 분들 같지 않게 조금 묵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집이 세 채, 네 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찔때 뭐 조사하러 다니거든요. 이 부실에 대해서 알려보려고. 아니, 너 어떻게 하려고 이 집을 세 채, 네 채 있냐?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세, 네 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세입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세입자들도 얘네들도 월세 내고 있거든요. 얘네 월세 꼬박꼬박 냈죠, 집주인이. 근데 이 집주인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지 이 세입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걸로 지금 엄청 서브프라임 땡겨가지고. 이게 한 번에 퍼지면서 이게 온 거죠. 예. 그래서 요 책에 좀 요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이건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육장은 얘기는 뭐냐. 공항이 올 때 그러면 이게 공항의 시그널을 알았어요. 시작과 종료의 시그널을 알았어요. 그럼 공항에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주식을 팔아라. 공항을 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환전해라. 예, 보유한 달러를 환전해라 이거야. 자, 공항 시작이라는 사인이 올 때 이렇게 하라고 했죠. 주식 팔고 원화로 환전하고. 예, 약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공항이 시작됐던 뭐겠죠? 미국의 주식과 환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작되는 걸 알아서 그럼 요때 팔아. 들고 있어. 자, 종료 시점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종료 시점 알잖아요. 그러면 요때 주식 다시 사, 다시 환전은 미국 달러로 환전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보고 그대로만 하면 돼요. 예. 근데 저는 이걸 따라하기가 어렵죠. 저는 S&P 500이니까. S&P 500 ETF니까. 기술 투자했으니까. 솔직히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공항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일단은 저게 중요한 시그널인 건 저도 알아야겠어서,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핵심, 주제, 공항을 피하는 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처럼 공항을 피하는 법, 블랙 먼데이, 1981년 10월에 시작됐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시작의 시그널 뭐죠?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이 몇 번 왔죠? 4번 이상이라고 했죠. 10월에 몇 번 왔어? 얘 5번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88년 4월에 종료됐어요. 2월, 3월에 마이너스 3% 떴는데 4월에 안 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공황이 시작될 때,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하죠? 손실 방어하라는 거예요. 팔으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분이 가정하는 거는 미국의 개별 종목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물론 그 회사 투자하셨을 때 그 회사가 양질의 회사고 숫자가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투자를 하신 거 맞죠? 근데 이 공황이 오면 그 우량하다는 회사들도
넘어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하라는 거예요. 예.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라. 그리고 공황이 끝날 때 매수해라. 공황이 끝나는 신호 온단 말이에요. 이미 많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 들어가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책이 얘기하는 이 두 권에 걸쳐서 얘기하는 뭐예요?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동안 우리 많이 알고 있었죠. 공황이 올 때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 공황이 올 때마다 부자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케이스를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 공황이 오는 시그널이 있구나. 시작과 종료를 알면 우리가 이거를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됐을 때 팔고, 시작이 끝나서 종료가 됐을 때 그때는 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게 여러분들 그만큼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만큼 자료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한 걸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열심히 정리하던 책을 읽으면서 홀랑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이 책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련된 책, 주식 투자, 미국 주식에 관련된 책을 세네 권만 읽으셔도 뭔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미국 주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미국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이런 스타일, 이런 결로 투자를 하셨구나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투자 원칙을 세우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그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걸 찾아보세요, 계속. 뭐 저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단발성 공포.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 동안 아까 똑같은 얘기죠. 한 달 동안 뜨지 않았다면 공황은 진행되지 않는다. 자, 26년 우리 1월 지금 3일 때 25년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제가 나스닥 한 거 있으니까.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 이내에 마이너스 3%가 또 뜨고 결국 한 달 내 네 번이상 뜨면 공황으로 이어진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방구가 잦으면 화장실 간다 그 얘기예요. 마이너스 3%가 뜨고 한 달 이내 마이너스 3%가 또 떴어. 네 번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결국엔 저렇게 마이너스 3%가 잦게 뜨면 뭐예요? 한 달에 네 번 뜨게 되고 땅땅땅 공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나스닥 마이너스 3%는 뭐예요? 1년에 7번밖에 나지 않는 되게 희귀한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걔가 한 달 연속으로 났다. 이건 벌써 사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공황이 오네 마네 막 유튜버 중에 막 지금 난리 났다고 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 말고 미국 시장 지금 공포지수 막 한단 말이에요. 귀담아 들으세요. 참고는 하세요. 근데 명백하게 물론 이 책이 저도 항상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가늠자가 있었으면 어디서 듣는 얘기 누구 공황 온대더라 이런 예측 말고 이렇게 딱 이거는 데이터로 보신 거잖아요. 이분이 블랙 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보신 거잖아요. 아, 마이너스 한 번 떴어? 조짐이 있네? 그럼 다음 달도 보자. 두 번 떴어. 이건 긴장해야겠다. 안 떴어. 아직은 공황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계속 막 공황 와요. 내년 뭐 상반기 때, 하반기 때면 오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26년 상반기, 하반기 때 미국 시장이 공황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공황이 실제 오면 뭐래요? 커봐! 내 말 맞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커봐! 내 말 맞잖아. 왜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기간을 연장하면 되죠. 26년 하반기로 바꾸죠. 26년 하반기 때 안 오면 뭐예요? 3Q로 바꾸죠. 26년 4Q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요. 예. 가만 보세요. 유튜브 그 예측하시는 분들 가만 봐요. 자꾸 그 시간을 조정을 해요. 25년 하반기 때 하락장 오고 온다고 했는데 은근슬쩍 또 어떻게 해요? 26년 상반기로 또 바꿔요. 1Q로 바꾸고 2Q 얘기하다가 상반기 좀 3, 4월 지나가잖아요? 그럼 계속 그 불황 온다고 얘기해요. 그래 놓고선 은근도 또 하반기 얘기해요. 그러다가 또 여름 휴가 지나고 하자면 뭐요? 또 9Q, 이제 3Q.
뭐 방심할 수 없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얻어 걸리면은 내가 맞춘 거고 안 얻어 걸린 건 뭐예요? 그 인디언 비 올 때까지 기우제듯이 공항 올 때까지 계속 공항 얘기하는 거예요. 공항 올 때까지 공항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맞으면 봐라, 내가 맞았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 사인을 보고 아시면 좋죠. 뭔 소리야. 마이너스 3% 뜨고 아직 한 달 안 됐으니까 아직 공항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우리가 단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준비된 자에게 공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월호의 찬스다. 여러분들, 우리 금수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지도 좋지 않아요. 국민연금 지금 고갈라고 난리 났죠. 출산율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죠? 자생적인, 자가, 자생적인 복지제도 노후 설계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지금 미장 들어갔다고 난리죠, 지금. 무슨 공론화 해갖고 무슨 서학개미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게 국가가 나서서 이럴 건가 싶어요, 지금. 사람들은 현명하게 소비자잖아요. 우리가 금융시장에 우리는 정당한 소비자란 말이에요. 더 매력적인 상품에 당연히 소비를 하는 거 가지고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공황은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온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뭐예요? 언젠가는 오니까 계속 공황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올진 자기네도 몰라. 근데 일단 떡밥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26년 1Q, 26년 2Q, 26년 3Q, 26년 4Q 계속 그러다 뻑 공황 오고 공포 온다 그래. 봐봐 내 말 맞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야 누가 맞았대. 야 누가 작두 탔대. 그러면 뭐예요? 꼭 찍어 무셔서 뭐 들어갈지 찍어 주세요. 뭐 들어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뭘 알려달라 그래요, 유튜버한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책에. 공항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려줬죠. 그리고 뭘 해야 됐는지도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공항이 언제 끝났는지도 이 책이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항이 끝날 때 어떻게 할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유튜버 가갖고 묻고 앉았냐고요. 책 하나 찾아보면 나올 게 있는데. 저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을수록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아직 하락장을 경험을 안 했게 해서 오만할 수도 있어요. 오만한 건데 책을 정말 많이 이렇게 읽으시면 점점 저는 제가 가는 이 길이 확신이 들어요. 물론 아직 하락장 안 맞아서 그래요. 하락장 맞으면 저 울면서 이제 영상 올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미국 주식 관련된 책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을수록 느끼는 게, 아, 제가 가려고 하는 이 방향,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게 계속 들어요. 그리고 유튜버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예측하려고 하지? 불안감을 조장하는 건가?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지? 26년 1Q, 2Q에 공랑이 올지 어떻게 알아? 물론 그분도 지표 보고 얘기를 해요. 지표 보고 얘기하시죠. 어? 그리고 막, 뭐 찍어준다고 얘기해요. 뭐, 비법, 막. 저는 그거 이상해요. 조회수 올리기 위한 건지, 예? 아니면 뭐, 그걸로 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건지, 좋아요를 받으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발 유튜브 보는 게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유튜브 보고 거기서,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미국 주식과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세요. 책을. 책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은이가 본인이 어떤 본인의 이름을 걸고 신뢰성을 보고 갖고 낸 거예요. 영상의 조작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너무 지금 요즘 활자 시대보다 영상 세대이긴 한데 책을 보세요. 책을. 그 책을 보시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직접 보시고 조회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짜고 있는 거를 적용해 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저도 이건 못하고 있어요. 이건 못하고 있어요. 이걸 못하니까 전 뭐예요? S&P 500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를 못하니까. 개별 종목 뭐가 뜰지를 제가 못 찾으니까 S&P 500을 한다고요. 이거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막 몇십억 그때 계좌 인증하신 여자분은 개별 종목 하세요. 엔비디아 들어가지고 엄청 돈 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엔비디아가 뜰 걸 이미 아신 거죠. S&P를 넘어서서
어떤 놈이 뜰지를 알고 가서 잘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굴하고 찾는 건 본인의 실력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실력 찍어달라고 하지 말고, 제발. 찍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거 들어갈 시간과 실력이 없어. 그럼 SMP 하는 거예요. SMP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는데, 예? 본인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내가 얼마나 공부돼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개별 주식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빠삭하고 비즈니스를 잘 알고 얘가 몇 년 정도 가고 얘가 시장 경쟁 상황이 어떻고 설령 경영진이 어떻게 돼 있고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최소 그 정도는 알아서 아, 얘는 몇 년 정도 시장 트렌드나 어떤 미래의 그런 걸 먹거리를 봤을 때 한 5, 6년은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든다. 그럼 걔한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그럼 개별 주식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뭐 들어가요? 지수 추종 들어가는 거예요. ETF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어렵냐고요.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보면 공부할수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분들도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 나는 S&P 500을 초월한 걸 하고 싶어. 그럼 공부 더 하셔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쫓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S&P 500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게 진정한 주식 공부인 거고. 찍어주세요. 유튜브 영상 보고. 그건 공부 아니라니까요. 그건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분, 그냥 채팅 조회수 올리고, 그냥 좋아요 눌러주고, 그냥 흐르는 물처럼 머릿속에 잠깐 있다 흐르는 거라니까요. 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았네요. 왜냐면 요즘 유튜브 영상 저도 알고리즘 떠서 보는데 너무 이런 얘기 많이. 국내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은 거 저도 알아요. 고환율 시대에 지금 정리해고 많고 지금 그다음에 또 금리 올렸다고 하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알아요. 공황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느낌이 오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면 책을 보라고요, 책을. 남이 찍어주고 뭐 하는 말에 기대지 말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심리가 딱 그런 거라니까요. 메시아적인 관점에 본인이 해야 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죠. 아, 누가 얘기해주면 믿고. 근데 그 사람도 그 사람 앞다리 못 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 자, 공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죠? 고용불안 오죠. 부동산 폭락 오죠. 국내 주식 이렇게 돼요. 환율 폭등하고. 근데 이게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보유하다가 공황이 오면 미국 국채 안전자산으로 전환해라. 이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다 공황이 끝나면 뭐야? 다시 미국 사라. 이게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은 뭐라고 했죠? 실행을 할 수 있는 책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대가의 책이에요. 그냥 원리 원칙 얘기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을 꿰뚫어서 원리 원칙을 정해주는 것도 좋은 책인데 제가 좋아하는 책은요. 뭔가 책을 읽고 제가 액션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액션이 되게끔 그렇게 전달을 하려면요. 그 책을 지으신 분은요. 본인이 그렇게 확고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이 책이 11장까지 봤는데 되게 금방 읽혀요. 3, 40분이면 넘어가요. 왜요? 내용이 되게 짧아요. 이게 데이터로만 돼 있거든요. 되게 짤막짤막해요. 명확해요. 예. 오히려 그 알파 편보다 오메가 편이 더 깔끔해요. 오히려 이 주식 얘기에 대해서는 되게 깔끔해요. 그냥 명확하잖아요. 나스닥 마이너스 3% 뜨면 주의해라. 마이너스 3% 나스닥 한 달 네 번 뜨면 뭐야? 공황 시작이다. 공황 시작 후에 나스닥 마이너스 3%두 달 연속 뜨지 않으면 공황 끝난 거다. 자, 그러면 공황 시작되면 어떻게 하냐? 미국 주식 팔고 미국 채권 ETF 들어가라. 쭉 있죠. 들어가고 공방 끝났다. 그러면 그때 미국 주식 사라. 얼마나 깔끔해요. 이게 대가의 글이에요. 이게 대가의 글이라고요. 이게 대가의 글이에요. 이게. 저도 투자 관련 책 읽으면서 그동안 뭐 투자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물론 본인들도 깔끔하게 한 투자 본인들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굳이 책에 노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어떤 투자 원칙은 디테일하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분은. 아, 확률은 작지만 하락장 매수. 이거 저번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90%의 확률로 1억, 아니, 95%의 확률로 1억, 5%의 확률로 마이너스 10억. 그리고 기대값이 플러스긴 한데, 부자들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얘가 막 50억이라고, 100억이라고 할게요, 100억이라고. 부자들은 이런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95%의 확률이 정말 높죠, 1억이면. 근데 이 손실 봤을 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죠. 확률이 작아도 그게 제가 적용되면 그건 100% 확률이라니까요. 이게 얻어맞으면요, 투자판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거는요, 아까 같은 그거는요, 도박인 거예요. 도박. 도박인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95%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1억이야, 1억. 근데 욕심을 부리니까. 근데 5%의 확률로 마이너스 100억 맞으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 인생 끝난다니까요. 마이너스 100억 맞으면 끝난다니까요. 그건 들어가면 안 되는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확률은 작지만 하락장은 매섭다. 80년부터 19년까지 하락이 9번 왔대요. 그렇죠? 10% 이상 하락은 6번이 온 거예요. 그죠? 16%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 이상 폭락했다는 거예요. 10% 이상 하락한 중에 50% 이상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락이 많이 오진 않아요. 경제 공황 이런 애들이 절대 빈번하게 자주 오진 않는데 오면 뭐예요? 그냥 전쟁터 난 거예요. 전쟁터. 핵폭탄 터러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여기서 보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회피보다 버티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 내가 지금 뭐 어디 구글 들고 있는데 구글이 망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예로 든 거예요. 구글 들고 있는데 뭐 하락장 좀 와도 3, 40% 맞아도 지금 빠져도 뭐 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식이 천일 상승해도 며칠 만에 50% 폭락하잖아요. 마이너스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폭락이 폭탄. 천일 동안, 3년 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훅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 사이에 10% 올랐는데 얘가 마이너스 40% 빠져. 근데 얘가 다시 올라오기까지 또 이렇게 걸려. 이게 몇 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구적 1년에서 2년 사이인데 원금 회복까지 3년, 4년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요. 공항을 오는 신호를 알고 종료의 신호를 알면 피해라. 왜냐면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두려워요. 공항을 솔직히 저도 기다리긴 해요. 왜?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제가 지금 ETF 돈이 좀 들어가 있는데 얘가 50%가 날아간 또 생활에 지장은 없겠죠. 솔직히.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돈을 넣은 건 아니긴 한데 정말 그 돈이 사라지면 속은 쓰리겠죠. 예, 속은 쓰릴 거예요. 속은 쓰릴 거고 그 돈을 또 어디서 마련하나 싶긴 할 거라고요. 그리고 점점 투자금이 클수록 점점 ETF 들어간 제 돈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500만 원 들어갔을 때 50% 날아간 거랑 5천만 원 들어갔을 때 50% 날아간 거랑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1억 들어갔으면요. 5천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5천만 원 없어도 괜찮을 수 있을까요? 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언제 회복돼요?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아니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50% 폭락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요. 원금까지 올라가는데. 그 시간에 같이 보면 오전 더 들고 있어야 돼. 문제는 뭐냐? 이 상승할 때 여기에 올라타 있지 않잖아요. 부자 되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주식이 공황이 오면 폭락을 해요. 근데 다시 오른단 말이에요. 그 오를 때 복리의 열차에 타 있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그 기회 안 와요. 공황이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공황이 끝나고 나서 오는 상승장 때 살아남아야 돼요. 공황이 폭탄을 때린단 말이에요. 원자 폭탄을 때렸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쟁터가 돼서 그 원자폭탄 맞은 투자판에서 다시 조금씩 새싹이 움튼단 말이에요. 얘가 죽순처럼 자랄 거거든요. 걔가 2년이 되고 3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복리의 열차에 탄 애들이 그 죽순처럼 올라가는 그 곡선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타이지 못하잖아요. 공항 때 죽어나가서 거기서 끝났잖아요. 상승 때 그나마 다음 열차 기다려야 돼요. 다음 공항 열차 기다려야 돼요. 근데 공항이 자주 와요? 안 오죠. 안 와요. 공항 자주 안 와요. 예. ETF 10년 들고 있으면 10% 먹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78의 법칙하면 7.8년 두 배 먹거든요. 이 두 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10년에 한 번 와요. 한 번 와요. 공항 한 번 오고 치고 올라갈 때 여기에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뭐예요? 적립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나마 ETF는. 그나마 ETF는 적립식을 하라는 거예요. 예. 낑겨 있으라는 거예요. 낑겨 있으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래서 저는 이분은 개별 종목 가정으로 팔고 나오고 요렇게 그러니까 공항을 피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 지수 투자 ETF 하고 있으니까 팔 생각은 솔직히 없되 다만 투자금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때는 지속적으로 사서 주가를 올리고 공항에 시그널이 오면 물량을 전부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량을 전부 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손실회피랑 확증 평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산 걸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아니야, 오를 거야.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공황을 버텨내기에는 개인은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고 가혹하고 그 과정에서 파산을 하거나 손해를 보고 투자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손실확정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공황에서. 예. 이 공항이랑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 축화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항 매뉴얼 3%가 뜨면 일단 팔고 한 달 기다리래요. 예. 이게 사인일 수 있으니까. 예. 한 달 뒤에 또 뜨면 그 공항이 점점 오는 거죠. 광구가 잦은 거죠. 화장실 갈 준비가. 근데 한 달 기다렸어 안 와? 그럼 공항은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수정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한 달에 내부는 공항 확정. 마이너스 3%가 두 달 연속 안 뜨면 상황 종료. 빅스 지수라고 있어요. 이거 조회하시면 나와요. 15 이하이면 안정적인 시장이다.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 세 가지 기준으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투자법이라 이런 거 있어요. 참고 사이트 인베스팅닷컴이라든지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나스닥입니다. 25년 나스닥 제가 상반기부터 할까 하다가 10월 10일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5% 시그널이 떴습니다. 준비하셔야겠죠? 자, 11월에 떴어요? 없죠? 12월에 잘렸는데 없어요. 자, 공항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3% 떴다. 슬슬 준비하는 거 맞아요. 지금 두 달 연속인데 마이너스 3% 이상 안 떴어요. 자, 일단 25년 넘어가요. 26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스닥. 이때 한번 뜨긴 했어요, 이때. 요때 10월 10일에. 마이너스 3.5%요, 5.6%대. 요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저도 요 책을 읽고 나서 나스닥을 지금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계좌 인증할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나스닥 지수잖아요. 옆에 S&P 제500 투자 일기가 있어요. 납입 일기.
SPY랑 VO에 하루에 얼마씩 넣는 게 다 적어놨어요. 엑셀로 쭉 매일, 저는 매일 쓰고 있어요. 예. 물론 사고 팔고를 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매일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적립식으로 걸어 놓은 걸 계속 금액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죠. 예. 나스닥 3kg 이상 하락 체크해라, 체크해라.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한 게 4번 이상 없죠. 한 달 내에 또 온 거 없죠? 공황 종료,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종료 볼 필요 없고. 자, 마이너스 요때 시그널 뜨면 어떻게 했냐? 채권으로 전환해라. 종료가 되면 그때 주식으로 사라. 이게 원칙이에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채권과 주식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개별 주식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ETF를 넣었기 때문에 대신에 요 나스닥 지수에 따라 공항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시그널을 보고 S&P 500 투자금 적립식으로 지금 월 10만 원씩 넣고 있거든요.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250만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좀 더 넣냐 마냐를 조절을 하려는 게 제 투자 원칙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제가 7월 25년 7월에 이제 ETF 들어갔는데 이제 6개월 됐어요. 6개월.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맞은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왜 상승장에 들어갔으니까요. 26년은 또 어떻게 될지 이제 저도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제 투자 거기 원칙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제 투자 원칙을 조금씩 수정, 모디파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책 좋으니까 요 책 한번 사서 보세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앞뒤로 뭐 보시면 좋고 알파와 오메가 있으니까 예, 이제 오메가 표현도 알파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내용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열을 올리고 뭐 그런 얘기 하느라고 좀 집설이 길었네요. 또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켄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